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보른 선생님입니다. 오늘부터 선생님과 토픽 읽기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자, 1번 나는 주말에 보통 영화를 땡땡 운동을 한다. 보통 여러분들이 영화를 봐요? 운동을 해요. 두 개 모두 해요? 아마 두 개 중에 하나 해요. 1번 보지만, 지만은 앞에 뒤에 다르다라는 문법입니다. 그 여자는 얼굴은 예쁘지만 성격은 나쁘다. 얼굴은 예뻐요. 하지만 성격은 나쁘다. 2번 보거나, 거나는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법이에요. 예를 들면 시간이 있으면 요리를 하거나 음악을 듣는다. 두 개 모두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 중에 한 개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보려고, 으려고는 목적을 나타내는 문법입니다. 한국 대학교에 가려고 한국어를 공부해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목적은 한국 대학교에 가는 것이에요. 더니는 다른 사람이 무엇을 했어요? 그 결과 뭐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예를 들면 그 친구가 내 얼굴을 보더니 그 친구가 내 얼굴을 봤어요. 그 결과 나에게 인사를 했다라는 문법이죠. 그래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무엇을 했어요 하고 결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번 나는 주말에 보통 영화를 보다 운동을 한다. 두 개 중에 하나를 한다 라고 했던 문법은 뭐예요? 보거나이죠. 그래서 나는 주말에 보통 영화를 보거나 운동을 한다. 영화 봐요, 운동을 해요. 두 개 중에 하나를 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럼 2번 풀어볼게요. 2번도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문제입니다. 동생이 점점 아버지를 땡땡. 자, 점점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점점. 자, 이거 기억하세요. 자, 동생이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닮다. 닮다라는 단어는 사람의 물건이 모양, 얼굴이나 모양이 성격이 서로 비슷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생이 점점 아버지를 닮다. 자, 점점하고 같이 쓰는 문법을 찾아야 합니다. 자, 닮아간다, 아어해 간다는 어떤 것이 계속 하고 있다, 계속 된다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면 밥을 다 먹어간다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 먹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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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어요 라는 의미예요. 기도하다는 어떤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한국 사람도 한국말을 잘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어떤 기도하다는 어떤 가능성이 있다라는 문법입니다. 세 번째, 닮았나 보다 나보다는 어떤 일을 추측할 때 사용하는 문법이에요. 자, 예를 들면 그 식당에 사람이 많아요. 우리 사람이 식당에 많으면 그 식당 어떻게 추측해요? 아마 음식이 맛있어요. 추측합니다. 그래서 음식이 맛있나 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은적 있다 없다는 어떤 과거의 경험을 말하는 문법입니다. 저는 과거에 한국에 갔어요? 없어요? 간 적이 없어요. 이렇게 경험을 이야기하는 문법입니다. 자, 그러면 2번 동생이 점점 조금씩 아버지를 뭐예요? 닮아간다죠. 아까 아어간다라는 문법은 조금씩 점점점 변한다 라는 문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점점 아버지를 닮아간다 라고 해서 1번이 정답입니다. 3번은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비슷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고자 새로운 정책을 수립했다. 밑줄이 여기 늘리고자에 있죠. 그러면 고자라는 문법과 비슷한 문법을 찾으면 됩니다. 그 전에 단어를 같이 볼게요. 자, 정부라는 단어는 government, 국가기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 미국 정부, 베트남 정부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정책이라는 단어도 여러분들이 영어로 같이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여러 정책을 만들었다.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규칙들을 만들었다. 정책을 만들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일자리는 뭐예요?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늘리다라는 것은 뭐예요? 많게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많이. 그리고 새로운 정책을 수립했다라는 표현은 만들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일할 수 있는 장소, 일할 수 있는 곳을 많이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늘리고자의 1번, 2번, 3번, 4번 어떤 표현과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비슷한 표현인지 하나씩 봅시다. 자, 늘리자마자, 자마자라는 문법은 바로 뒤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 일 바로 뒤에 일이 일어나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집에 도착하자마자 밥을 먹었다라고 하면 집에 도착하고 바로 빠르게 짧은 시간에 밥을 먹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더라도는 앞에 일을 했어요. 그래도 결과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열심히 공부해요. 우리 보통 열심히 공부하면 시험을 잘 봐요. 그게 보통의 일이에요. 하지만 열심히 공부를 해도 결과는 변하지 않아요. 너가 시험을 못 보는 결과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의 결과와 다르다라는 문법입니다. 3번 는 대신에는 앞에 있는 것, 여기 앞에 있는 것은 다른 것으로 바꾸다, 뒤에 있는 것으로 바꾸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공부를 하는 대신에 축구를 할래요 하면은 앞에 공부를 하는 거 안 해요. 공부해요 안 해요. 안 할 거예요. 그 대신 축구를 할 거예요. 공부 안 하고 축구를 할래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을 뒤에 있는 것으로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자, 4번에 늘리기 위해서는 자주 나오는 문법이니까 기억하세요. 자, 이 문법은 목적을 나타내는 문법이에요. 그리고 기 위해서는 항상 고자랑 같은 문법, 비슷한 문법에서 자주 나오니까 정말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요. 공부를 왜 열심히 해요?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요. 시험을 잘 보고자 열심히 공부해요.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뭐예요? 고자랑 같은 뜻은 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4번의 문제도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비슷한 것을 고르십시오 문제예요.
자, 오랜만에 만난 사촌 동생은 몰라볼 정도로 키가 자라 있었다. 자, 사촌 동생, 동생은 맞아요. 그런데 사촌 동생은 뭐예요? 우리 아빠, 엄마의 형제, 선생님 엄마의 여동생의 딸, 아들, 그 사람들이 나보다 어리면 사촌 동생입니다. 나의 아빠의 형제의 자식은 사촌이에요, 저와. 그래서 그냥 동생 아니고 사촌 동생이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런데 몰라요. 봤는데 몰라요. 왜요? 키가 자라 있었어요. 키가 자라다는 키가 크다라는 뜻입니다. 동생이 작년보다 키가 많이 자랐어요. 동생이 작년보다 키가 많이 컸어요. 똑같은 뜻입니다.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문법을 몰라볼 정도로 비슷한 문법 찾아봅시다. 자, 1번 몰라볼수록 을수록은 앞의 상황이 심해질 때 뒤의 상황도 함께 심해진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그 남자를 만나면 만날수록 어떻게 돼요? 더 좋아져요. 한 번 만나요? 좋아요? 아니요. 두 번 만나요? 세 번 만나요? 네 번 만나요? 그러면 더 많이 좋아진다라는 뜻이에요. 한 번 만났을 때 좋아요 아니고 여러 번 많이 만나요? 좋아진다라는 뜻입니다. 자, 2번 의려야 라는 문법, 몰라보려야. 의려야 라는 문법은 을 수 없다 라는 문법과 같이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 이 문법은 어떤 행동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면 한국어 말하기를 못하려야 못할 수 없다 라고 하면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면 한국어 말하기를 못하고 싶어도 못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3번은 몰라볼 만큼, 을만큼은 항상 을 정도로랑 비슷한 문법으로 자주 나옵니다. 정말 자주 나와요. 요거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날 정도로 그 영화는 슬프다. 그 영화가 슬퍼요. 어떤 레벨이에요? 그냥 조금 슬프다도 있고 아니면 마음이 아프다도 있고 눈물이 나다도 있고 머리가 아프다도 있습니다. 그 레벨이 눈물이 날 레벨이에요. 눈물이 날 정도로 그 영화는 슬프다. 그래서 눈물이 날 만큼 그 영화는 슬프다. 똑같은 뜻입니다. 자, 을 테니까는 미래의 일을 추측하는 문법이에요. 자, 날씨가 추울 테니 이따가 내일 날씨가 추울 테니 옷을 따뜻하게 입으세요. 미래의 일을 추측하니까 너는 뭐뭐 으세요 라는 문법이에요.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몇 번이 맞을까요? 아까 을 정도로는 을만큼하고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마지막 5번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서울로 왔으니 서울이 고향인 셈이다. 자, 내가 태어난 곳은 서울이 아니에요. 하지만 태어나고 짧은 시간에 서울로 왔어요. 지금까지 20년, 30년 서울에서 살았어요. 그러면 서울이 고향이에요. 고향, 나의 고향. 자, 서울이 고향이 아니지만 오랫동안 살았어요. 고향과 비슷해요 라는 의미죠.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몇 번일까요? 1번
고양일 뿐이다. 일뿐이다는 그거 하나만이다. 다른 것은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그냥 친구일 뿐이다 라고 하면 just friend. 그래서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아니에요. 그냥 친구예요. 다른 것은 아니에요 라는 뜻입니다. 2번 이면 좋겠다 라는 것은 나의 희망, 이렇게 되면 좋아요 라는 나의 희망과 바람을 나타내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내 여자친구이면 좋겠다. 내 여자친구 아니지만 나는 그렇게 하면 좋아요 라는 문법입니다. 3번에 의리가 없다는 어떤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절대 가능성이 없어요 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이 한국 사람 일리 없어요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한국어 못해요. 머리도 노란색이에요. 뭐 얼굴도 뭐 한국 사람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절대 한국 사람 일리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4번 고양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나 마찬가지이다는 항상 인셈이다랑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비슷한 결과다. 그래서 비슷하다, 같다, 거의 비슷하다 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그 친구는 나랑 가족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하면 그 친구는 나랑 가족이 아니에요. 진짜 가족은 아니에요. 하지만 너무 친하고 자주 만나고 같이 너무 좋아하니까 가족이랑 비슷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마찬가지이다, 가족인 셈이다. 똑같이 바꿔서 쓸 수 있는 문법입니다. 자, 그래서 문법 인셈이다 하고 같은 문법은 뭐예요? 4번 고양이나 마찬가지이다. 정답은 4번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서울로 왔으니 서울이 고향인 셈이다. 고향이나 마찬가지이다. 정답은 4번.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첫 번째 시간 토픽 읽기 첫 번째 시간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오늘부터 선생님과 토픽 읽기 계속 공부하면 점점 더 쉬워질 거예요. 앞으로 선생님과 같이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만약에 질문이 있으면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